심판본부가 있습니다. 김건희. 심판본부라는 거 이상. 아니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전에? 그러니까요. 영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감에서 김건희 심판본부라는 이야기는 아예 국감을 민생 국감이 아닌 김건희 국감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또 김건희에 대해서만 10건 정도의 뭐 의혹을 제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의혹들이 대부분 다 근거가 없거든요. 실체가 좀 불분명한 거고 많은 경우에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법원에 넘어간다 하면 넘어갈 경우에 유죄받기 힘들고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형이 나올 만한 이런 예. 사건들이거든요. 대부분은 그거 없는데 어쨌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다 군부를 계속 떼는 거고 이게 이렇게까지 불거진 것은 대통령실 잘못이에요. 그냥 털고 갔으면 되는데 계속 예. 아니라고 자르다가 결국 의혹만 계속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 없는 의혹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게 지금 2년 반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음. 근데 의혹 그래가지고 이거 다 2년 반쯤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뭔가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고 탄핵본부를 심판본부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건 분명하게 탄핵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김건희를 매개로 해서 공격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한번 하겠다. 근데 국힘을 딱 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국힘도 좀 갈라져 있잖아요. 예. 라고 한다면 요번에 밀면 어쩌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김건희 특검법 부결된 거 보게 되면 이탈표가 4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4표가 더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에 이제 새 의원이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표를 넣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 중에서도 이거 이번에 민주당 건은 아니잖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 그렇다면 사실 그 국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다는 거고 그래서 최소 4표가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최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면은 특히 이제 이거는 뭐예요? 10월 전국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10월 전국 전체가 이제 뭘로 가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으로 갈 텐데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표결을 해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뭐예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뭐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야 된다. 예. 할 말은 해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다른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속내를 갖다 그냥 공공연하게 드러냈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쨌든 간에 10월 한 달 동안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김건희를 갖다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쌍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월에 국감에서 이제 일단 막 때려댈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대고 막 그냥 이리 부풀리고 저리 부풀리고 그냥 뻥 튀기고 증인 참고인만 100명 이상입니다. 증인 참고인 마구마구 불러가지고 그것도 법사위에서만 100명이에요. 마구마구 불러가지고 막 한 다음에 분위기를 떼운 다음에 11월에 다시 재발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더라도 국회 넘어왔을 때 통과가 될 수가 있다. 이런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특검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김건희 상설특검이거든요. 예.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사건이더라고요. 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이것도 실체는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것도 실체도 불분명한데 이걸 가지고 따로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게 만약에 국회에서 넘어오게 되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임명을 안 하고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임명을 안 하고 버티게 되면 그게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탄핵이니 뭐니 또 시비가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법률안도 좀 개정안을 냈어요. 그거 뭐냐? 상설특검에도 여야 동시에 추천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여당 추천목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야당만 추천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법률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특검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냥 일반 특검도 있고 또 하나는 상설 특검. 예. 쌍끌이로 가서 그냥 뭐랄까 그냥 융단 폭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융단 폭격.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법사위에서 증인 참고인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명이 넘어요. 예. 100명이 넘어가고 그 중에서 김 여사 관련된 사람들이 48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국회 전체가 김건희에 좀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명품 가방, 그다음에 뭐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한남동 관저 불법 중축 이거는 저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한 거 이거는 국토위고,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이건 교육이고, 그다음에 그 언제 체콘가 어디 갔을 때 또 명품 샵에 좀 들렸었잖아요. 리투아니아요. 그것도 외통이고. 모든
그러니까 법사위를 중심으로 모든 상임위가 사실 김건희한테 집중 포화를 가하는 이런 식으로 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건들이 예. 국정감사라는 것은 정책 현안 아닙니까? 예. 정부에 관련된 이 예산을 어떻게 써왔는지 국정을 제대로 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주제가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생 없는 국감이 되는 거고 무조건 김건희 국감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보게 되면 김건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보게 되면 김건희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김건희만 없어지면은 정말 나라가 다 잘 될 것 같아. 아, 아니 김건희 없어지면 나라가 다 잘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도 삼성 보니까 또 어닝 쇼크더라고요. 예. 참 위기가 있고 중국은 바짝 쫓아오고 북한은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내 외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앉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은 김건희 이것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자체가 뭐냐면 결국 10월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공공연히 얘기하는 일들이 지금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저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하자 이랬는데 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도 그냥 바로 얘기를 했고 예. 민주당의 핵심 의원이 동아일보인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음. 11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10월에 윤석열 정부가 먼저 끝장난다. 아. 민주당의 핵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러핑이 섞여 있지만 굉장히 그들의 희망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예. 합니다. 11월 선거 기다릴 것도 없다. 우리는 10월에 끝장날 것이다. 국감에서 끝장낼 것이다. 그냥 바로 탄핵으로 갈 것이다. 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9월만 지난달만 해도 뭐라냐. 탄핵이라는 건 인위적으로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며칠 전에 그냥 말이 바뀌었잖아요. 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다음에 말해도 안 되면은 징치해야 된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결국 뭐냐면 탄핵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 얘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게 이제 사건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뭐 강득구 의원인가? 예. 촛불 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그 탄핵 관련 행사를 국회에서 했잖아요. 아. 국회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관된 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표도 지금 말이 달라졌죠. 그다음에 핵심 의원 말이 달라졌죠. 그다음에 그 똘마니 의원은 지금 실제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4일이죠. 며칠 됐나? 이미 이제 심판본부가 만들었죠. 예.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만들었는데 거기 본부장이 김민석이고요. 거기 강덕구 의원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는 7일인가? 직권플랜 본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거거든요. 직권플랜 지금 대선 얼마 남았습니까? 뭐 2년 2년 반도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대선 캠프를 꾸린 거예요. 아. 이재명 대선 캠프를 벌써 꾸렸다라는 겁니다. 뭐 끌어내리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 먼저 한 가지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끌어내리는 거 먼저 예. 하고. 근데 벌써 딱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대선 캠프 같이 차려버린 겁니다. 여기도 아하. 지금 좌장이 누구냐면 김민석이에요.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전당대회 때 본인이 대통령 만들기 본부장이 되겠다고 한 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대통령 만들기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당치 않거든요. 예.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다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탄핵까지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 예컨대 한동훈 체제가 김건희 그다음 최상병 이 탄핵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에까지 찬성할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그 누구야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쯤 되면 예. 용산에서 한동훈 찾아가가지고 빌릴 거다 막 예. 이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하하. 이게 뭐냐면 지지자들한테 어떤 논리적 설명을 줘야 되거든요. 지지자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11월 유죄 선거 나와. 선거법 선거 나와. 그다음에 또 위증사주 선거 나와. 예. 어쩔 거야 그 카드 가지고 라고 했을 때 이들을 갖다가 교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논리적 출구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그 논리적 출구라는 건 그거예요. 10월 달에 우리가 국정감사 끝내주기 할 거야. 뭐 하나 빵 터뜨려 가지고 흔들 거야. 근데 그다음에 뭘 갈 겁니까? 탄핵으로 갈 거야. 탄핵으로 가면 저쪽 국힘은
뭐 친한 친유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아마 우리한테 동조할 거야. 그럼 탄핵이 가능해. 그럼 조기 대선이 와. 그럼 이재명이 나가잖아. 그럼 우리 벌써 대선 캠프까지 차려놨잖아. 그럼 바로 정권 찾아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10월 국감 빌드업이다라는 얘기하는데, 근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김대남하고 명태균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국감에 별 볼 일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김대남이나 명태균이나 국정감사장에 부르면 나가겠어요? 당연히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블러핑한 게 세거든요. 예. 김대남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태균도 그렇고 블러핑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블러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뒤에 난 윤석열하고 통화해. 여사하고 통화해. 나만 믿어. 돈 뜯어냈잖아요 그걸로. 아, 이러니까 이제 블러핑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블러핑한 내용이 이제 어디로 나간 겁니까? 바깥으로 해가지고 공개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하하.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늦게 그런 녹취는 없다 이렇게 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김대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냥 사석에서 내가 한 건데 그 뒤에 무슨 거창한 공작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러면서 이제 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국감장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도 사실 그 얘기를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아하. 딱 하나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혜경인가? 예. 이 사람은 이제 김영선 의원 회계 책임자. 아마 이제 이 사람이 그 김영선 의원과 이해되거나 누구랑 하여튼 이게 된 것 같아요. 예. 사이가 이제 결렬된 것 같거든요. 음. 이분이 계속 이제 폭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빠한테 전화 왔지. 응?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걸 들었다라고 좀 얘기하는데 명태균은 뭐 나는 그런 녹취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빼는데 이분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투사처럼 뭐 탁 폭로할 것처럼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감에서 부르려니까 뭐냐면 나 핸드폰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검찰한테 압수수색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나가겠다. 가서 할 말이 없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고 뭐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나왔던 소문의 실체는 뭐였냐면은 그 명태균이 막 틀어주는 걸 누군가가 옆에서 또 그걸 녹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틀어준 거를 그걸 녹취를 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틀게 되면 통신보호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 이제 불법이지만 예. 국회에 딱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이 기대감의 실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다라고 대부분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 많은 사람들은. 근데 내가 이제 분위기 딱 볼 때 나올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핵심은 음성의 존재예요. 아. 그 저기 김건희 음성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실패한 로비잖아요. 음. 그 음성을 딱 들어봐도 뭐였냐면 김건희가 뭐냐면 그래 단수 좋지. 그런데 원칙은 경선이야라고 얘기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공천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공천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원칙은 예. 경선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언급들이 명시적으로 있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공천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 실불사. 칠불산가 그 먼 길까지 갔다가 들어보고 별거 아니네라고 해가지고 자다가 봉창도 나무만 신고 온 거 아니에요? 홍미만 신고 그 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명태균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뭐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예. 몰라요 이 명태균이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좀 급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겁박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검찰 수사 때문에 그래요. 아.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를 구속하면 한 달이면 대통령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예. 감당이 되겠냐? 감당할 수 있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할 거다. 누구한테? 예. 수사검사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 나 구속해봐 이 자식아. 나 구속해봐. 그럼 네, 입만 딱 하면은 막 탄핵이야. 하야하고 탄핵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자기 방어를 위한 발언인 것 같아요. 자기 방어를 위한 발언인 것 같고 스모킹건을 갖고 있느냐 여부잖아요. 이게 이제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볼 때니까 블러핑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아하. 왜냐
아니 그 아크로비스 잠깐 그건 놔두고 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조언을 했으니까 들어줄 거다.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조언했고 말이야 이거 떠들고 다닐 거라는 말이죠. 계란말이를 먹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조언하는 놈들이 한둘이겠냐는 거예요. 아하.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놈들이 했던 말 기억이나 하겠냐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자기는 뭐야 뻥치고 그다음에 녹음된 거 들려주고 이래서 상대 신뢰를 산 다음에 공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막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는 사실은 요번 공천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강동혁인가 뭐딱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그 2022년 그때는 그 보궐선거 때는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때 체제는 누구였습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로비가 먹혔다고 좀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 지가 뭐 힘써준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공천이 되니까. 근데 내 덕이야 알지. 누구 때문에 공천 받은지 알지. 확인할 길은 없고. 그래서 삥 뜯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가능성이 더 커요.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초점이 되는 게 명태균이 갖고 있다는 그 스모킹 건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 예. 여부고요. 두 번째가 이게 이제 공천 개입의 개입 의혹과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김 여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육성으로 들려줄 때 아. 그런 이제 파괴력이 상당히 큰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10월 국감에서 우리가 예.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있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와 예술, 그 경계가 연결된다. 다양한 장르를 한 공간에 동대문 페스티벌, 그 특별한 축제 속으로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 무대. 야, 좀 같이 밀어봐.